네, 채권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채권 시장은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또 요소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아주 자세하고 쉬운 설명으로 함께 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A판다 파트너스의 신연기 상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은 채권과 관련해서 오늘 간밤에 3년물 좀 견조하게 잘 진행됐다까지 좀 체크를 했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10년물의 앞자리가 3이랑 네. 4랑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들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변동성이 심한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연말에 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금리의 하락이 네. 이게 자칫 트렌드로 오인이 돼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약간 포모 현상을 보이면서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에 되돌림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고, 딱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저 3.78에서 예. 이제 4자까지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또 이 금리는 사실 진짜. 그 레인지에서 상당히 변동성을 좀 보였던 그렇죠. 지금 최근 3일이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보면 이제 고용지표 발표 당시에는 이제 고용표가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상당히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1까지 올랐다가 이제 가만 보니까 네. 사실 이 NFP 우리가 난펌 페이롤이라고 부르는 이제 비농업 순 고용자 수가 계속 지금 조정치가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원래 이제 19만 9천 명으로 발표했던 부분이 네. 이제 17만 3천 명으로 조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했던 12월 이제 순 고용자 수가 21만 6천 명이 되면서 처음에는 높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올랐는데 네. 실제로 보면 다음 달에는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와중에 고용지표 발표 1시간 반 후에 발표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예상보다 상당히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용지수, 이제 고용 PMI가 그러니까 서비스 쪽에서 사람을 많이 안 구한다 이렇게 된다는 뭐 응답자의 일부가 이쯤 해고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고도 모습 이제 고려한다. 나타나고 일단은 수치 자체가 43.3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래 전월에 50.7 그리고 예상은 51이었는데 훨씬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5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네.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갔고요. 지금 나오는 네. 그래프의 첫 번째 박스가 바로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크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네요. 네, 다시 이제 올라와서 정상을 찾았는데 네. 그 다음 날에도 사실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주말을 지나서 지금 현재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어떤 이제 세미나가 열렸냐면 내년 초에 이제 전미 경제학회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시에서 이제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댈라스주 연안 총재인 로건 총재가 나와서 네. QT에 대한 언급을 좀 했어요. T를 예, 네, QT요. 예. 예. 그래서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축소를 그렇죠, 긴축이죠. 축소하고 네. 어쩌면은 이제 언젠가는 기술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초단기 시장인 그 영래포의 그 잔고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의 이슈가 있으니까 예. 이제 QT에 대한 언급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로건 총재의 이제 과거 백그라운드를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댈러스 총재 이전에 이제 뉴욕 연은 부총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 같은 이제 조정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공개시장 조작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QT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QT가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사우디의 국영회사인 아람코가 발표한 이제 이번 달 이제 공식 판매 가격이 전월보다 2달러가 내려갔어요. 네, 떨어뜨려 예, 버렸죠. 그래서 이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금리가 두 번째 박스처럼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현재 심한가를 봤을 때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단은 시장의 기대와 좀 달라진 지금 현재 시장 환경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현재 기준금리를 현재까지는 한 5에서 6회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정상화될 것이다. 즉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3회 인하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이제 반응이 있고 두 번째 예. 시장의 기대치가 그럼 낮아져 가는 거군요. 시장의 기대치가 좀 재평가된다고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올해는 좀 둔화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CPI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뒤져보니까 독일에서 어제 산업 생산은 부진하고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1월 4일 날 발표했었는데 이때는 또 반등이 나와서 네. 좀 유럽은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가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네. 미국장까지 CPI까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내일 발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헤드라인 CPI라든지 코어 CPI 예상을 보면 헤드라인은 오히려 전월보다는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상치가 0.2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3.2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어 CPI는 역시 좀 약간 둔화하는 모습 그래서 0.2와 3.8을 각각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CPI 전에 나오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좀 저희가 이번 CPI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궁금해요. 예. 네, 일단은 CPI의 선행 지표라고 말하고 있는 PPI, 그 생산자 물가 그렇죠. 이제 지표의 이제 상황을 보면 사실 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빨간 박스와 같이 네. 지금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거든요. 9월, 10월이네요. 예. 네. 요 시점을 봤을 땐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예. 이번 CPI가 좀 조정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트렌드가 될지 안 될지는 다음 달까지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연속성. 예,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이제 선행으로 보고 있는 이제 클리브랜드 연구에서 발표하고 주기피노. 있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 예. 지금 이제 시장보다는 좀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31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핵심 CPI는 이제 각각 0.33, 3.93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CPI가 상당히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네. 2022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023년이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기저 효과인가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달까지는 이제 작년 수치를 대비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2023년을 이제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CPI의 둔화 속도가 네. 예전같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견해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월 대비는 계속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좀 주목해서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3개월 연율, 6개월 연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이제 3개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좀 전년 대비를 볼 경우에는 왜곡되는 경우도 좀 있기 좀 때문에 더 그래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에 이제 전월 대비해서 얼마, 네, 그렇죠. 전월 대비해서 얼마, 요게 3개월치를 갖다가 더한 분기로. 다음에 이제 3개월은 이제 12개월이 되려면 곱하기 4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6개월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요런 이제 연율 수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연준에서도 이 수치를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처럼 보는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수치는 좋네요. 지금 현재 약 3, 코어 기준으로 3.2, 6개월 수치는 약 3.0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점점 2자로 이제 가는 지금 과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게 볼 수도 포인트고요. 있지만 예. 또 이게 상당히 혼조돼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좀 다행인 거는 다음 두 가지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제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네. CPI 주에 월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1년짜리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해서 0.4% 포인트 하락한 3.0. 그리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시 0.4% 포인트 하락한 2.6. 그럼 시장에서 좀 내려갈 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거비 네. 그리고 음식료 이 부분의 하락에 이제 좀 기여를 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이제 그제 발표를 했는데 네, 역시 어때요? 중고차가 사실 이제 미국의 2021년, 2022년 금리 상승의 원동력이었잖아요. 네. 그 중고차 지수도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이었던 2021년 12월 대비해서는 21%가 빠진 상당히 좀 많이 싸졌죠. 그럼 많이 안 구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중고차를 많이 찾지 않는다? 아무래도 예전에 네. 2021년 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냐면은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한 미시적인 이유로 물가가 상승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중고차 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공급망이 상당히 회복된 상황이고 결국 이제 수요는 거의 비슷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정상화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PPI나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보고 있는 핵심 물가 기준으로 보면 약간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이제 중고차 지수를 봤을 때는 좀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섞였네요. 약간 혼조된 네.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은 이번 달, 그러니까 내일 발표하는 12월 그리고 다음 달에 발표한 1월 그 CPI 트렌드가 과연 3월에 연준이 진짜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의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궁금하면 CPI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게 테일러 룰의 네. 반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네. 우선은 통상 이 테일러 룰이 뭔지 모르겠고 미국에서나 뭐 상호도 보면 테일러라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 아닐까 네. 대충 게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개념이? 테일러 룰은 사실 이 통화 정책, 이제 네. 금리를 보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뭐 교과서적인 공식입니다. 그런 개념이군요.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미경제학회가 예. 지난 주말에 열렸고요. 열렸다고. 예. 여기서 이제 테일러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일러 교수는 이제 스탠퍼드대 교수 현직 교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테일러 룰이라는 거는 1993년에 이제 테일러 교수가 낸 논문에 나온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룰은 크게 두 가지. 네. 이게 연준의 이제 그 기본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예. 물가 안정과 최대 6%.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든 이제 공식인데요. 앞에 이제 빨간 박스로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갭.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이 부분이고 뒤에 쪽은 보통 이제 아웃풋 갭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 국가의 실제 GDP와 잠재 성장률 간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실업률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 갭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가와 고용을 두 가지 변수로 요소를 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걸로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존 테일러 교수가 지난 2018년에 네. 그 옐런 의장 후임으로 가장 이제 유력했어요? 유력했던 이제 분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공화당원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연준의 그런 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그리고 장기간의 제로 금리 유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8년에 이제 임명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제로 금리에 사실 좀 반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죠. 그 당시에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예. 결국 테일러 룰에 입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올려야 된다는 주의였는데 트럼프는 항상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호사 출신인 파월 의장이 이제 현직 의장으로 그래서? 임명됐던 그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경제학회에서 이제 그가 발표한 내용을 이제 보면 크게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드의 통화 정책이 테일러 준칙에 비해 뒤처졌다. 그러니까 저 공식 대비해서 약간 늦다. 예, 항상 늦어왔다. 늦어왔다. 네, 그렇군요.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예. 지금 현재는 덜 뒤처진 상태가 됐다. 많이 따라왔네요, 연준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테일러 교수가 이제 작년 5월에도 이제 세미나에서 나와서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아직은 많이 내려가 있다. 지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올려야 된다는 뉘앙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지금 애틀란타 연은에서 테일러 룰 유틸리티라는 화면을 통해서 이 테일러 룰과 그 다음에 기준금리 간의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테일러 룰은 지금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준은 계속 올리고 있네요. 올리고 있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지금 거의 만나는 크로스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테일러 교수가 지금 현재 발언했던 그 의미를 저희가 좀 이제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작년 5월에 제가 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테일러 룰하고 기준금리 간의 갭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죠. 테일러 룰은 8%,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당시에 4%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자세히 나오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5%대 중반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지금 현재는 적정한 금리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예.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시장보다는 좀 늦긴 하지만 그렇죠. 예. 좀 약간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그런 지금 뉘앙스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사실 이제 연준에서 1년에 2번 의회에 그 통화안정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됐는데 네. 항상 그 기준금리 대비해서 테일러 룰을 비교해서 이 보여주는 이제 장표를 넣어서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애틀랜타 여는 쪽에서 있으니까 네. 저걸 보면서 앞으로 네.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였습니다.